사람들 사이에는 묘한 기운이 있다.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일이 술술 풀리고 마음이 편해진다. 반대로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일이 꼬이고 건강이 나빠지고 금전운마저 흩어지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한다. 저 사람은 기운이 세다. 혹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운이 빠진다. 이건 단순한 미신 같지만 오래전부터 사주명리학에서는 이를 상극의 인연이라 불렀다. 서로의 기운이 맞지 않아 한쪽의 운이 다른 쪽을 덮어버리는 경우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런 사람과 얽혀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던 한 남자의 이야기다. 그의 이름은 민수. 어릴 적부터 성실하고 착했다.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부모의 기대도 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상하게 잘 안 됐다. 중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준우는 민수와 함께 공부를 시작한 뒤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다. 고등학교 시절엔 동아리 선배가 민수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선배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민수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팀 프로젝트를 같이 한 동기가 시험 전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고 아르바이트 사장님은 사업이 망했다. 처음엔 농담처럼 너만 있으면 꼭 무슨 일이 생기더라 하던 주변 사람들도 점점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민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피했다. 내가 무슨 재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나라는 자책감이 점점 깊어졌다. 어느 날 그가 혼자 술을 마시며 답답함을 토로하던 중 우연히 만난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민수의 얼굴을 한참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젊은이, 자네는 사주의 기운이 너무 강하네. 그 강한 기운이 자신을 살리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의 운을 덮을 수도 있네. 민수는 처음엔 웃어넘겼다. 하지만 노인의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맴돌았다. 며칠 뒤 그는 호기심에 사주를 보러 갔다. 점쟁이는 사주를 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사주는 주변이 잘 안 풀릴 수 있네. 자네는 겁재살이 강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의 운을 자기도 모르게 깎아먹는 구조야. 대신 자신보다 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그 기운이 서로를 보완해줘서 큰 복으로 바뀌지.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는 말이 너무 괴로웠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혼자가 되었다. 직장에서도 혼자 일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었다. 그는 자신이 타인에게 불운을 가져온다는 공포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고립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자신 안에 또 다른 어둠을 마주하게 되었다.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라는 절망감. 그는 점점 자신을 미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인 은지가 다가왔다. 은지는 유일하게 민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따뜻했고 늘 민수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다. 처음엔 거리감을 두려워했지만 은지는 계속 다가왔다. 민수는 결국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평화로웠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은지의 가족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병에 걸렸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또 시작된 거야. 그는 두려움에 빠졌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까지 망치고 있다는 죄책감. 결국 그는 이별을 고했다. 은지야, 내가 내 곁에 있으면 너도 불행해질 거야. 은지는 울며 붙잡았지만 민수는 돌아서야만 했다. 그 후 그는 지방으로 내려가 혼자 살았다. 산속의 작은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하늘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런 사주로 태어났을까? 하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다. 민수는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마음은 한결 잔잔해졌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피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이 가진 기운을 다른 방향으로 쓰기로 했다. 그는 마을의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농사 지은 걸 나누고
마을 사람의 집을 고쳐주고 외로운 이웃과 함께 밥을 먹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의 주변에서 더 이상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점점 잘 되기 시작했다. 농사가 풍년이 들고 병이 낫고 잃었던 가족이 돌아오기도 했다. 그제야 민수는 깨달았다. 사주는 운명이 아니라 방향이었다. 자신의 기운이 강했다면 그것을 파괴가 아닌 보호의 에너지로 쓰면 된다는 걸. 사주에서 말하는 겁재살은 남의 것을 빼앗는 기운이 아니라 그만큼 강한 에너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였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쓰면 주변을 망치고 사람을 위해 쓰면 복이 되어 돌아온다. 어느 날 은지가 마을을 찾아왔다. 10년 만의 재회였다.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때 당신이 떠나지 않았다면 난 더 힘들었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섰어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 깊이 웃었다. 그는 이제 안다. 하늘이 자신에게 그런 사주를 준 이유를. 그의 인생은 저주가 아니라 시험이었다. 그는 사주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라 그 사주를 초월한 사람이었다. 운명은 변하지 않지만 해석은 바뀔 수 있다. 사람이 그 뜻을 깨달으면 그 운명조차 복으로 바뀐다. 사람의 기운에는 상극과 상생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무너뜨리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일으킨다. 그 둘은 모두 하늘이 보내준 인연이다. 상극은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상생은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온다.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을 탓하게 되고 그걸 이해하면 모든 인연이 감사로 바뀐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주변을 망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내 기운을 잘못 썼던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사주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사주는 절대적인 운명이 아니다. 그건 나에게 주어진 에너지의 방향일 뿐이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이해하고 다스리면 된다. 그때부터 사주는 나를 묶는 족쇄가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 사람은 주변을 망하게 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그 사람의 기운은 너무 강해서 아직 세상이 그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뿐이다. 하늘은 절대 잘못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단지 각자에게 어울리는 역할을 줄 뿐이다. 어떤 사람은 빛으로, 어떤 사람은 그림자로 세상 속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신의 사주를 저주하지 말라.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쓰느냐가 진짜 인생을 바꾸는 힘이다. 민수의 인생이 말해주듯 사주는 사람을 망하게도 살리게도 할 수 있다.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깨달음에 달려 있다.